네, 반갑습니다. 초등 사이다입니다. 오늘은 엄마 아빠의 자녀 교육 갈등에 대한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엄마랑 아빠랑 교육 간의 차이, 어떻게 가정에서 많으신 편인가요? 거의 엄마와 아빠의 교육관이 이렇게 딱 맞게 같은 학부모님을 잘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나마 자녀 교육에 있어서 어떤 별 다툼이 없으신 분들은 이런 것 같아요. 교육관이 그냥 맞아서라기보다는 어느 한쪽이 다른 한 분에게 교육을 거의 전적으로 일임했을 때 엄마 아빠의 교육관 차이 때문에 사실 갈등을 겪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고요. 부부 심리 상담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자녀 교육 문제에서 시작해서 이제 부부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엄마 아빠의 자녀 교육 갈등 어떤 게 있을까요? 학부모 상담 중에 엄마 아빠의 자녀 교육 갈등으로 이제 가장 많은 예는 학원이나 어떤 과외에 관련된 문제일 겁니다. 아예 아빠는 학원 보낼 필요 없다. 뭐 과외는 더더욱 필요 없다. 초등시기는 그냥 건강하게 잘 놀게 하면 된다. 공부는 학교에서 하는 대로 뭐 중간 정도 따라가면 되고, 엄마는 좀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죠. 아무래도 주변 다른 아이들 엄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학원을 안 보낼 수도 없을 것 같고, 결국 아이 아빠와 해결이 안 되니까 그 문제로 학원을 보내는 것이 좋은지 안 보내는 것이 좋은지 이제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대답을 해드리는가? 사실 학원을 보낼지 안 보낼지는 아이들마다 다 다릅니다. 아이의 성향, 또 평소의 학습 태도, 공부 동기력 등등을 다 고려해야 되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다른 답변을 드려요.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는 이런 겁니다. 엄밀히 생각하면 어머님들이 그런 질문을 주시는 목적은 이런 거죠. 그거 봐라. 담임 선생님도 학원을 보내라는데 당신이 왜 안 보내려고 하느냐. 그런 일종의 자기 편 만들기인데요. 중요한 건 엄마, 아빠 모두 아이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지하려는 노력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낼지 말지를 결정하셔야 해요. 학원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를 아이의 상황 고려 없이 그냥 엄마나 아빠 개인적인 가치 판단으로 결정하려고 하시면 갈등이 멈추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또 이런 거죠. 아이를 나름대로 잘 관찰을 해도 부모님이 또 모르실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계속 학원 문제로 갈등이 이제 팽팽해지죠. 그럼 이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학원을 보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로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잘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뭐 역할을 나누시는 과정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아빠 입장에서 학원을 보내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고 엄마 입장에서 학원을 보내는 것이 우리 아이에게 맞는다는 생각이 들면 과목을 나눠서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빠가 시간을 내서 자신 있는 과목, 예를 들면 뭐 수학이나 영어를 직접 숙제로 내주고 과제 검사도 하면서 아이 스스로 해볼 수 있게 해주시고요. 엄마는 아빠가 맞지 않은 과목이 뭐 영어라면 영어 학원을 알아봐 주고 학원 스케줄 관리하고 학원 숙제나 진도 잘 따라가고 있는지 체크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느 한쪽이 이제 우리 아이에게 또 잘 맞고 잘 따라간다고 판단되는 시기가 오면 그때 또 이제 조정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도 봤는데요. 결국 아버님이 학원을 보내시는 쪽으로 바꾸시더라고요. 이게 그런 거죠. 매일 일정한 시간 공부시키고 검사하고 하는 게 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반대의 경우는 또 성공한 케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어머님이 매일 꼼꼼하게 과제 점검하고 진도 체크하면서 학원을 보내지 않는데 이제 성공하신 분도 봤습니다. 네. 뭐 엄마냐 아빠냐의 꼭 문제는 아니고요. 개인의 성향 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아이 상황에 따라서 또 다른 거고요.
음, 이런 갈등이라면 그럼 또 어떨까요? 이제 이런 거죠. 학원을 보내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초등 시기는 좀 놀게 해줘야 된다. 아니다, 공부를 시켜야 한다라는 갈등으로 엄마 아빠가 의견 조정을 못한다. 그럴 때는 이런 겁니다. 아이들의 발달 심리 측면에서 보면 초등 시기는 근면 성실을 배우고 익히는데 아주 중요한 시기예요. 그 과정에 자칫 그냥 놀게 해준다는 생각으로 일정한 루틴이나 해야 할 책임, 역할을 완수하는 과정을 배우지 못하면 근면성에 치명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 시기에 공부하고 책을 읽는 습관은 근면성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초등 어느 시기든지 기본 학습 습관을 잡는 데는 꾸준히 신경을 써 주셔야 돼요. 그냥 놀게만 해주시면 안 되고, 노는 것도 계획을 세워서 학습 관련 성취와 연관 지어서 체험 학습으로 놀게 해주는 과정을 만드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 그럼 엄마 아빠가 자주 겪는 자녀 교육 갈등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인터넷 게임 갈등도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엄마는 아이에게 게임이 안 좋다고 생각해서 어떻게든 이제 못하게 막는데, 아빠는 저녁에 퇴근하면 마치 선심 쓰듯이 아이랑 같이 이제 컴퓨터 게임을 하고, 그것도 또 아빠 입장에서는 아이랑 즐겁게 함께하는 시간이라서 이것도 교육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걸 그냥 놔둬도 되는지 이제 고민하고 갈등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제법 있으셨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게임을 같이 하는 게 좋은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녀와 함께 게임을 하시는 아버님들께 제가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우리 아이가, 그러니까 아버님의 아이가 친구랑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인터넷 게임을 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또는 우리 아이가 하루에 집에서 혼자서 몇 시간 정도 무슨 게임을 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그걸 잘 모르신다면 자녀와 게임을 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만큼 관심도 없으셨다는 거고요. 이런 거예요. 자녀와 함께 게임하기 전에 아내분께 물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가 이미 친구와 인터넷으로 접속해서 1시간 이상 게임을 했는지, 그랬다면 그날은 아빠와 게임을 하기보다는 아빠와 농구를 하는 것이 더 좋아요. 간혹 사실 대부분 아버님들이 아빠가 게임을 하고 싶어서 자녀 교육 핑계로 같이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본인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죠. 하지만 무의식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네. 아버님 자신을 직시하시고요. 우리 아이가 친구들과 게임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 또 스스로도 하지 않았다면 뭐 잠깐 시간 내서 해 주셔도 되지만, 그것 이외에도 사실 가능하면 보드게임도 있고 바둑, 체스, 장기, 농구, 축구, 배드민턴 뭐 등등 많죠. 그런 것들을 권합니다. 정말 게임이 하고 싶으시면 밤에 혼자 방에서 아버님이 하시면 됩니다. 자, 뭐 자녀 교육 문제로 사실 사례를 떠올리면 뭐 끝이 없겠죠. 그런데 이런 것은 좀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안 좋은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케이스로는 자녀 갈등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방식으로 풀면 안 된다. 자,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거예요. 어머님과 아버님이 예를 들어서 뭐 자녀 교육 문제로 다투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우여곡절 끝에 이제 이기셨어요. 그래서 나름 어머님 방식대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것저것 다 알아보셨고요. 그런데 며칠 뒤에 혹은 뭐 명절에 시댁에 갔더니 이제 시어머님이 한 말씀을 하시죠. 애미야, 애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 네 애비는 그렇게 키우지 않아도 잘했다. 그냥 애비가 하는 말 들어라. 자, 이 정도 상황이면 이제 수습이 불가능해집니다. 예. 자녀 교육 문제로 다툰 상황을 시댁 어른들께 말씀을 드려서 어떤 힘을 얻고자 했다면, 그런 방식으로 상황을 확대시키려 했다면 이건 이제 더 이상 자녀 교육 문제가 아닙니다. 부부 문제로 커지게 되고요. 이런 상황은 꼭
일어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겁니다.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차라리 그냥 갈등을 하는 바에야 그냥 자녀 교육을 아예 한 사람에게 맡기는 게 낫지 않을까. 예. 그런 경우도 실제로 많고요. 예. 애 아빠가 전혀 자녀 교육에 도움이 안 된다면서 차라리 이제 회사에서 늦게까지 그냥 일하다가 집에 들어오는 게 그나마 아이들 학습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도 계셨고요. 이렇습니다. 자녀 교육은요,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이 일임하고 다른 분은 거의 개입을 안 하시는 것, 그 좋은 방법 아닙니다. 아이와의 관계에서 엄마, 아빠 모두 교육에 관심이 있음을 자녀가 느끼는 것도 아이 입장에서 상당히 안정감을 줘요. 그리고 모두에게 관심을 받는다는 만족감도 주고요. 또 아이 입장에서 진로든 학습이든 친구 관계 등 어떤 등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엄마나 아빠 중에 한 사람에게만 있다면 이건 다른 한 분은 자녀와의 대화에서 단절되는 또 아픔을 겪게 될 가능성도 높아지고요. 자, 그렇다면 자녀 교육 문제에 있어서 엄마 아빠가 서로 갈등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자주 대화를 나누시고요. 특히 초등학교 입학 이전에 어느 정도 큰 방향은 함께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습 면에서, 정서적인 면에서, 사회성 면에서, 예체능 분야 면에서 가족의 물론 경제적인 상황도 고려해야 하고요. 엄마 아빠의 교육에 가용한 시간 등도 서로 배려해서 맞추셔야 됩니다. 보통 초등 3, 4학년 즈음이 되면 그동안 거의 이제 10년 동안 혼자서 자녀 양육과 교육을 도맡아 해온 쪽이 지치기 시작하셔요. 큰 틀에서 공통된 방향을 맞추시되 실제 역할에 있어서 어느 한 사람이 지치지 않도록 배려해서 분배를 하셔야 청소년기까지 이제 쭉 자녀 교육을 현명하게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러자면 역할 분배가 중요한데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은가? 어머님, 아버님이 사실 상대방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자기보다 더 뛰어난지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부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은 운동 쪽에 소질이 있잖아. 우리 영수 운동하는 습관 들이는 건 당신이 맡아주었으면 좋겠어. 같이 하면서 가르쳐도 되고 가까운 운동 학원을 알아봐도 되고 당신이 직접 가서 괜찮은지 또 살펴도 봐주고 이렇게 체크해주고, 학습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로 내가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 배우자가 좀 더 낫다고 판단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나보다 나으니까 신경 써서 해달라는 이야기를 먼저 이렇게 건네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자녀 교육은요, 부모 모두의 역할입니다. 어느 한쪽에 그냥 일임하시지 말고요. 엄마 입장에서 또 아빠 입장에서 해줄 수 있는 것 최대한 찾으시고 그 부분에 대해 서로 의견 조율을 해보시는 건 무척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그 과정을 보면서 타협을 배우고 또 대인 관계성을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녀 교육서와 그리고 심리 관련 서적을 종종 읽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교육관이라는 건 사실 자신의 삶의 가치관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삶의 가치관을 보다 풍요롭게 만드시면 그것이 교육관으로 이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질의 독서와 또 사색 필요합니다. 꾸준히 하신다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초등사이다는 우리 초등학부모님들과 함께 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